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처음 시작하는 날이죠. 그죠?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배웠던 중등 과정을 총정리하는 학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 고리 같은 학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정말 잘 배워두고 잘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첫 번째 단원 제곱근과 실수가 1단원이에요. 자, 먼저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곱근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자, 책에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의 제곱을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2를 제곱하면은 4가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3을 제곱하면은 9가 되고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 제곱이란 단어는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제곱해서 나오는 수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들을 제곱수라고 해요. 이렇게 자연수들을 제곱해서 나오는 수들을 얘네들 4, 9, 16 25, 36, 84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49 이런 것들을 제곱수라고 해. 그러면은 여기서 제곱근을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4라는 애가 어떤 아이를 제곱해서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제곱근이에요. 다시 4의 제곱근은 그러면 뭐가 될까? 제곱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은 뭐가 될까요? 4의 제곱근은 2가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하면 딱 틀리죠. 왜? 제곱해서 4 되는 게 2밖에 없을까? 아니지, 하나가 더 있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도 제곱해서 4를 만들 수 있죠. 왜? 2를 제곱해도 4지만은 마이너스 2라는 애를 제곱해도 4잖아. 그치? 그래서 4의 제곱근은 2랑 마이너스 2. 그러면은 9의 제곱근은 3이랑 마이너스 3, 16의 제곱근은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운가요? 제곱근? 어떤 제곱해서 어떤 수가 나왔어. 그 수를 제곱하기 전 단계 수를 뭐라고 하냐? 얘네들을 제곱근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곱하기 전 단계의 수들이 제곱근. 자, 그러면은 이런 2, 자, 4, 9, 16 이런 양수들의 제곱근은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을 구하려고 해. A의 제곱근을 구하는데 A가 만약에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나올까? 4의 제곱근이 2랑 마이너스 2인 것처럼 항상 플러스 제곱근, 마이너스 제곱근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일 때 양수의 제곱근을 살펴보면은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A가 만약에 0일 때는 0의 제곱근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제곱해서 0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0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0의 제곱근은 0이라는 아이 한 개가 나오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음수일 경우는 어때요? 우리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A가 음수일 경우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2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0의 제곱근은 1개, 0이라는 아이.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를 배우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이제 3학년 1학기에서 추가되는 개념, 수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배울 거야. 그게 뭐냐면은 뭐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무리수라는 얘기인데 어떤 애냐면은, 자, 우리 제곱해서 5만 될 수 있는 수 있나요? 제곱해서 7만 될 수 있는 거, 제곱해서 뭐 3만 될 수 있는 거, 이런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제곱해서 5 만드는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5의 제곱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게 뭐냐면은 루트 5예요. 제곱해서 7 만드는 수 루트 7, 제곱해서 3 만드는 수 루트 3. 오케이? 자, 이렇게 기호를 써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고 얘는 루트라고 읽어요. 뭐 또 제곱근이라고도 읽기도 해요. 또 뭐 근호라고 읽기도 해. 뭐 영어로 굳이 요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호가 어떻게 나왔냐? 요 루트에 있는 요 r이 변형돼서 뭐 r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변형돼서 사용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루트라고 쓸 거야. 이 루트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제곱근을 말하는 거고, 그 제곱근이라는 거는 아까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를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5의 제곱근은 루트 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우리 이제 제곱해서 5 만들 수 있는 애, 7 만들 수 있는 애, 3 만들 수 있는 애를 배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해서 5 만들 수 있는 애가 루트 5밖에 하나밖에 없을까? 아니지. 그치? 우리 앞에서도 했죠? 제곱해서 루트 5 만들 수 있는 거는 루트 5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루트 5도 가능하겠네요. 맞나요? 제곱해서 7 만들 수 있는 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제곱해서 3 만들 수 있는 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5의 제곱근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 문제는 이렇게 부호만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을 합쳐서 써도 가능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3을 합쳐서 플마 루트 3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둘 다 말하는 거야.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오케이? 얘는 그러면은 플마 루트 5 플마 루트 7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합자. A를 제곱해서 제곱근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A가 양수일 경우 어떤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플마 루트 A라는 애가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이렇게? 왜?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A의 제곱근, 그 제곱하기 전 단계를 물어보는 거고, 루트를 씌운 게 그 제곱근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네. 이때 자 제곱근을 만들었을 때 양의 이렇게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구별해야 될 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5는 같은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5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5 말만 바꿔서 앞뒤만 그러면 5의 제곱근, 제곱근 5 같은 걸 얘기하는 걸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5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5 되는 아이가 뭐게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5의 제곱근은 어떤 애가 될까? 제곱해서 5 되는 아이니까 루트 5가 돼야 되겠고 루트 5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플마 루트 5라고 할 수 있어야지. 플러스 루트 5도 제곱하면 5, 마이너스 루트 5도 제곱하면 5니까는 5의 제곱근은 플마 루트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곱근 5는 뭐 말하는 걸까? 아까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루트를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제곱근 5는 그냥 루트 5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5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둘이 같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5의 제곱근, 제곱근 5. 말만 바뀌었는데 얘기하는 게 전혀 달라. 그치? 얘네 두 개는.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제곱근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런 제곱근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앞에서 했던 제곱근 개념 루트 A라는 애를 제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얘는 당연히 A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앞에서 했던 개념이야. A의 제곱근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루트 A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루트 A를 제곱하면은 A가 만들어진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하나 더. 제곱근이 하나 더 있었잖아. 마이너스 루트 A라는 애. 얘를 제곱하면 얘도 A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오케이? 루트를 제곱하면은 A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애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어. 이런 경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떤 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꼴. 이럴 때는 약간 약분하듯이 얘네가 없어져요.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고 A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하나 더. 루트 안에 마이너스 A라는 애의 제곱이 있어.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고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에 있는 마이너스도 제곱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뭐 따로 나눠서 쓰면은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이 루트 지우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도 제곱돼서 없어져서 나오겠다. 그래서 A가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뭐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5라는 애를 제곱시켰어. 뭐가 만들어져? 5가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는 제곱근 개념. 그치? 그러면은 루트 안에 25라는 애가 있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25라는 애는 루트 5의 제곱이랑 같고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지면서 5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제곱꼴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제곱이 루트를 지우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서 배울 거긴 하지만은 하나 더 추가. 루트 12라는 애, 얘는 어떻게 될까? 12라는 애는 소인수분해하면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2가 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돼요? 곱셈이고요. 2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 밖으로 나와서 2루트 3이다. 루트 12는 2루트 3을 만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뭘 알면 되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은 제곱이랑 루트랑 약간 약분하듯이 없어지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요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숫자로 계산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자일 경우도 되게 많이 헷갈려요. 어떤 상황이냐면 루트 A가 있고 A 제곱이 있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앞에서 했죠? 제곱이랑 루트가 지워지면서 A가 나온다. A라고 하면 되겠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라고 하면은 틀려. 왜? 이 A가 양수일경우랑 음수일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A가 0보다 큰 경우랑 음수인 경우 다른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제곱이랑 루트가 지우면서 그냥 A가 나올 거야. 근데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A가 나오는데 이 A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예요. 아, 물론 여기 있는 얘는 음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양수가 나올 거야. 양수가 나올 건데 얘가 A가 자체가 원래 음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는 게 양수라는 얘기예요. 조금 헷갈리죠? 자, 근데 이거 우리 비슷한 개념을 1학년 1학기 때 배운 적이 있어. 어떤 거? 절대값 하면서 A라는 애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답이 뭐가 나와? A라고 대답했으면 틀렸지. 그치? 왜? A라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문자 상태야.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A가 아니죠. 그죠? 어떨 때 A가 양수인 경우는 그냥 A가 나올 거야. A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A가 나온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오케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절대값 5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뭐가 나와? 5가 나오면 되겠지. 왜?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9, 5를 떼버리는 애였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어때? 절대값 마이너스 5. 당연히 우리 마이너스 5를 넣으면은 5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잘 봐. 마이너스 5 입장에서는 내가 그대로 나온 걸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근데 절대값을 씌웠어. 내 자체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 맞나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게 되겠죠.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결과적으로 얘랑 둘 다 양수예요. 얘가 마이너스 붙어있다고 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를 붙여줬냐? 애초에 a가 만약에 음수였다면은 그 나온 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한 번만 더. 요것처럼 마이너스 5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5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이 5가 나온다는 게 마이너스 5 입장에서는 부호가 한번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 자, 그래서 요 절대값이랑 제곱근의 그 루트에다가 그 루트 씌우고 제곱한 거, 요거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5의 제곱이라는 애는 아까 뭐라 그랬어?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5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근데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면은 아까 어떻게 나왔어?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지는데 마이너스도 제곱 때문에 없어지면서 5가 나왔었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처럼 그대로 다 양수 5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 얘 마이너스 5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호가 한번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둘 다 양수야. 그렇지만 음수의 입장에서는 부호를 한번 바꿔서 마이너스 a라고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양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아직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루트 a의 제곱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지금부터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고 a가 나와. 일단은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고 안에 있는 a를 꺼내. 그 다음에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두면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a가 끄집어낸 a가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a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숫자일 경우는 헷갈리지 않는데 문자일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다져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누가 큰지 작은지 부등호 결정하는 거죠. 자, 자연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5랑 3이랑 당연히 5가 더 큰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루트 5랑 루트 3이라는 애는 루트 5가 더 커요. 자연수랑 똑같이 따라가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음수 붙여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루트 5랑 루트 3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사각형의 넓이.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 한 변 곱하기 한 변이 되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사각형 넓이가 5인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될 거야. 그러면은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가 루트 3보다 크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대소관계할 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구별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루트 8이랑 3이랑 누가 클까에 대한 거. 비교할 수 있나요? 루트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잘 모르는데 요때 비교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루트가 하나는 없고 하나가 있는 상태는 얘네 둘의 대수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 대수 비교할 수 있냐면은 둘 다 루트가 있거나 둘 다 루트가 없으면은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둘 중에 하나를 만들면 돼. 자, 첫 번째. 둘 다 루트를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음수가 아닌 이상 제곱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그죠? 자, 얘를 제곱하면 얼마? 8. 얘를 제곱하면 얼마? 9. 그렇다면은 얘가 더 크고 그러면은 3이랑 루트 8의 대수 비교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요거는 양쪽을 제곱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 둘 다 루트를 없애는 방법. 자, 둘 다 루트를 씌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씌우면 될까요? 3이라는 애는 3의 제곱이라는 애다가 루트를 씌운 것과도 같아요. 맞나요?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본 거야. 대신에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지. 제곱을 붙여서 집어넣어야 되지. 이해돼요? 왜냐면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제곱이랑 루트랑 지어지면서 밖으로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반대로 루트 밖에 있는 숫자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곱을 달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제곱이랑 같을 거고 얘는 루트 8이고 결국에 얘는 3의 제곱이니까는 루트 8과 루트 9의 대소 비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둘 다 루트를 씌워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는 경우 대소 구별할 때 루트를 다 양쪽 제곱해서 루트를 다 떼어버리거나 혹은 제곱근을 만들어준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루트 x라는 애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대.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요것도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전체 변을 다 제곱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면은 a의 제곱, 얘를 제곱하면은 루트 x의 제곱이니까는 x, 얘를 제곱하면은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뭐 그냥 루트 씌우는 방법도 가능해요. 아까 어떻게 씌웠었어? 얘에다가 루트 씌우고 싶으면은 a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싶으면은 제곱이 이렇게 같이 붙여졌으면 됐죠. 그렇죠? b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싶으면은 제곱이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 됐죠. 이렇게 해서 가능한 x를 구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면서 볼게요. 9페이지 1번 문제 시작. 자, 그리고 쌤이랑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같이 볼 건데, 자, 절대 그냥 자기가 직접 안 풀어보고 설명을 먼저 들으면 안 돼요. 앞으로 하는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자기가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왜? 자, 그냥 설명을 듣잖아? 그러면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풀 수가 없어. 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직접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푼 게 맞기는 맞지만 혹시나 다른 풀이법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만약에 못 풀었어.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막혔는데 아, 이 막힌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은 아, 내가 어떤 걸 잘못 생각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항상 쌤 이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문제 설명 보기 전에 먼저 멈춰놓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알겠죠? 오케이. 1번 x가 k의 제곱근이래. 자, 잘 생각해봐요. x가 k의 제곱근이야. 그러면은 k의 제곱근이 x라는 얘기니까는 x를 제곱하면 k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네요. 맞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x가 k의 제곱근이다. 그러면은 x를 제곱하면 k가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k의 제곱근이 x다. 그러면은 아, x를 제곱하면은 k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2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찾는 건데 1번 0의 제곱근은 없다. 맞나요? 0의 제곱근 없어요? 제곱해서 0 만드는 수 있죠. 그죠? 없다고 하면 안 돼. 왜? 0의 제곱근은 0이라는 애 한계가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고 2번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이다. 어떤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a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양수의 제곱근이 모두 양수라고 생각하면 틀리겠네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있으니까. 오케이? 3번 11의 제곱근을 A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A가 알 수 있잖아. A가 뭐 말하는 걸까? 11의 제곱근이니까 A는 루트 11이라고 하면 안 되지. 풀마 루트 11이 되겠죠. 맞나요? 11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11이다. 플러스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1. 그러면은 이 A를 제곱하면 11이다. 맞나요? 오케이.
플러스 루트 11도 마이너스 루트 11도 제곱하면은 1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맞아. 그 다음에 4번, 5번 제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얘네들도 확실히 아닌지를 알고 넘어가는 습관이 중요해. 오케이? 정답률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4번, 5번 왜 틀렸는지 봅시다. b가 21의 제곱근이면은 b는 루트 21이다. 맞는 얘기 아닌가? b가 21의 제곱근이면은 b는 뭐예요? 21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21의 제곱근은 뭐야? b는 풀마 빠졌네. 루트 21도 21의 제곱근이긴 하지만 21의 제곱근이 두 개 있는 거죠. 플러스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21. 오케이? 5번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0은 제곱근이 0 한 개 있었잖아. 그래서 한 개야. 그런데 모든 수가 다 제곱근이 두 개인가? 아니지. 왜? 양수의 제곱근이 두 개고 음수의 제곱근은 아예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네요. 오케이? 다음. 자, 3번 같이 볼게요.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은 A래 마이너스 5 제곱의 음의 제곱근은 B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케이? 루트 16의 양의 제곱근. 루트 16 이거 약간 낚시하는 문제야. 루트 16이라는 수가 뭘 말하는 거예요? 루트 16이라는 애는 루트 4의 제곱이랑 같고 얘는 결국에 4. 그래서 4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아예 애초에 숫자 루트 16이라는 숫자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라는 숫자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알겠죠? 루트 16은 4야. 그러면 4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 돼. 4의 제곱근은 뭔가요? 제곱해서 4 만드는 수니까 풀마 2가 4의 제곱근이 되겠네. 그러면 이 중에 양의 제곱근 뭐 말하는 거야? 2를 얘기를 하는 거겠다. A는. 그치?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애는 제곱하니까는 음수가 양수가 될 거고 25. 결국에 25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예요. 25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니까는 풀마 5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중에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2 이렇게 하는 문제였네.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가로가 5, 세로가 7인 직사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먼저 가로 5, 세로 7인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7로 35. 직사각형의 넓이가 35겠다. 그러면은 얘랑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35가 되겠죠. 근데 얘랑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정사각형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될까? 루트 35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 그전까지는 제곱해서 35 만들 수 있는 게 없었지, 그치? 이제 생겼잖아.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5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35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오케이? 다음. 자, 5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자, 봐봐. 이 중에는 근호를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게 있어. 근호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호는 요 루트를 얘기하는 게 근호잖아, 그치? 얘네 내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에 제곱꼴이 만들어지면 되겠네. 맞나요? 루트를 내가 없이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곱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뭔가의 제곱이 된다면은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고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올 수가 있잖아. 이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수가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많이들 헷갈리더라고요. 잘 연습할 수 있어야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 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루트 49라는 루트 7의 제곱이고 제곱이랑 루트 지우면서 7이 나올 수 있다. 근호 없이 사용할 수 있죠. 100이라는 애는 루트 10의 제곱이고 제곱이랑 근호랑 지우면서 10이 나올 수 있다. 루트 100은 근호 없이 사용할 수 있네요. 루트 0.9 제곱해서 0.9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얘는 안 되지. 분명 대답하는 사람 있을 거야. 0.3이요. 아니지. 0.3이라는 애는 제곱하면은 0.09가 만들어질걸요? 그래서 루트 0.09는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루트 0.3의 제곱이니까는 얘는 0.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루트 0.9는 안 돼요. 얘는. 그죠? 제곱해서 0.9 되는 수가 없으니까. 0.16은 어때? 얘는 루트 0.4라는 아이의 제곱이잖아. 0.4라고 쓸 수 있네요. 근호 없이.
9분의 4는 어때? 루트 3의 제곱 2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제곱이랑 근호랑 지우면서 근호 없이 3분의 2라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1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다음 자 12페이지 1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나중에 가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플러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거.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은 뭘 확인하면 되냐, 마이너스가 제곱이랑 상관이 있는 아인지 없는 아인지 보면 돼요. 자 중요해요.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가 제곱이랑 상관이 있는 아인지 없는 아인지. 왜? 제곱이랑 상관이 있는 마이너스면은 이거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제곱이랑 상관이 없는 마이너스면은 얘는 제곱의 영향을 안 받아서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돼. 오케이?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루트 10을 제곱하면 10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그 앞에서 했던 거고. 2번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가 제곱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제곱이랑 상관이 있는 마이너스지. 가로 안에 묶여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없어져 남아? 없어지겠다. 그래서 6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지는데 마이너스도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지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번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지는데 마이너스가 제곱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래서 3분의 1이 나올 거다. 오케이? 4번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져서 8이 나올 건데 여기는 요 마이너스는 어때? 제곱이랑 상관이 없는 마이너스야. 그지?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8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같이 나올 거다.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맞죠? 오케이? 5번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이랑 상관이 있는 애죠. 얘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5가 나올 건데 여기 요 마이너스는 제곱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가 제곱이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만 구별해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도 나중 되면 조금 편해지긴 할 텐데 나중에도 헷갈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잘 구별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 좀 전에 마이너스가 제곱이랑 포함이 되는지 안 되어 있는 아인지. 오케이? 그거 구별하면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지면서 뭐가 나와요? 8이 나올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나누기 여기 그대로 있고 얘는 어때?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2가 나올 건데 이 마이너스가 제곱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는 마이너스. 그래서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얘도 없어지겠네. 그러면 2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자 여기 있는 애 어때요?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지고 요 마이너스는 제곱이랑 상관이 있죠. 5가 나올 건데 요 마이너스는 제곱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가로 밖에 있는 애잖아. 얘는 상관이 없는 마이너스.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얘도 어때?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3이 밖으로 나올 건데 이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없어져. 그리고 3이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별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누기 먼저 4 빼기 5 빼기 3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이해되나요? 다음 자 같이 볼게요. 3번 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거야.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잘 알아둘 수 있어야 돼.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했던 숫자의 제곱하는 거는 그나마 쉬워요.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제곱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잘 구별하면 돼. 근데 문자로 된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루트 안에 문자를 똑같이 숫자 빼듯이 빼는 다음에 아까 기억해요?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둬, 음수인 경우는 부호를 바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이거 한번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되게 중요해요. 집중해서 잘 봐요. 옳은 거 찾기. 1번 자 루트 A 어떻게 나오겠어?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면서 A가 밖으로 나올 거잖아. 이 밖으로 나온 A의 부호를 확인을 해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는 A가 음수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내가 빼낸 얘 A가 음수인 거야. 그럼 음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호를 한번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집중. 루트 안에 문자가 있을 경우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면서 문자를 빼내. 그러면 이 빼낸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양수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둬. 음수면 어떻게?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 조금 더 해보자. 2번.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고 이 마이너스가 제곱에 포함되어 있는 애니까 없어질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가 A. 이대로 끝내면 안 돼.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A 음수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부호를 한번 바꿔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1번, 2번 둘 다 틀려요. 오케이? 3번. 제곱이랑 루트를 지워내는데 이 마이너스가 제곱에 상관이 있는 아이야 없어져. 그래서 뭐가 나올 거냐면 최종적으로 A가 나올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이 A의 부호를 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부호를 한번 바꿔준다. 3번 맞는 얘기네요. 오케이? 한 번 더. 4번.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니까는 이 가로 안에 있던 2A가 튀어나오겠네요. 그럼 이 튀어나온 2A의 부호를 봐.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니까는 2A도 음수겠지. 그러면 얘의 부호를 한번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번도 맞는 얘기네요. 5번 보고 넘어가자. 자, 이거는 잘 봐요. 얘가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으로 가로로 안 묶여 있어. 이런 경우는 내가 임의로 묶어줄 수가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해. 어떻게 묶어요? 얘는 한번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3A의 전체 제곱이라고 묶을 수 있나? 왜? 9A의 제곱이라는 애는 3의 제곱 곱하기 A 제곱이랑 같고 얘는 3A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제곱꼴로 묶어줘야 돼. 루트 안에서 빼내려면. 자, 그러면 뭐가 남냐?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서 뭐가 나와요? 3A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3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겠지. 최종적으로 나왔으니까는 A가 음수니까 3A도 음수겠네. 그러면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어때? 제곱이랑 상관이 없는 아이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안에서 3A가 나올 거고 3A는 음수니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고 근데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는 둘이 만나서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자,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해요. 방금 전에 있는 3번에서 했던 개념이 기본 개념인데 거기서 약간 확장된 개념.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오케이? 물론 학교 시험 같은 데는 더 어려운 게 나오겠지. 근데 그 기본꼴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자, 봅시다. 자, 봐봐요. 이 모양 잘 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루트 안에 어떤 완전히 묶여있는 가로 안에 묶여있는 애의 제곱이 있잖아. 완전 제곱식. 오케이? 루트 안에 어떤 아이의 통으로 제곱한 거.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여태까지 연습했던 거랑 똑같아. 자,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뭐가 나와? A-1이 나와. 일단 나온 애가 A-1이야.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A의 범위를 주어줬잖아. A-1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음수가 돼야겠죠. 자, 요 범위 사이에 있는 0 같은 거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 음수. 근데 정확히 하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A-1을 만드는 거예요. A가 1보다 작다. 그러면 1 이항에서 A-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A-1이 나와.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 그러니까는 A-1이 음수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음수면은 부호를 한번 바꿔줘. 얘의 부호를. 그 말인지 이해돼? 다음 그러면은 A 플러스 1 같은 경우는요.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A 플러스 1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는 2항에서 A 플러스 1은 양수이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부호 안 바꾸고 그대로 둬.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질 거고 1 플러스 1 해서 2가 다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나요? 다음 13페이지 5번. 자,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요거는 유형을 한번 몇 가지만 보고 할게요. 자, 루트 126x가 자연수가 되려고 해. 그러면은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뭔가의 제곱꼴로 묶여야 제곱이 루트를 지우고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요런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루트 안에서 어떤 숫자 곱하기 x꼴, 또 어떤 숫자 나누기 x꼴, 혹은 어떤 숫자 더하기 x꼴, 어떤 숫자 빼기 x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또 나뉘게 돼. 자, 이 중에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자, 우리 그거 알고 있나요?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전부 다 짝수면 됐었지, 그치? 왜? 소인수가 전부 다 짝수가 되게 되면은 걔네들을 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는 어떤 수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루트 126x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루트 안에서 126x가 어떤 수의 제곱으로 묶여야 돼. 그래야지 루트를 지우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올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 모양으로 나타냈을 때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요런 경우랑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수를 전부 짝수로 만들면 돼. 이렇게? 왜? 지수를 전부 다 짝수로 만들면 어떤 수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 밖으로 나와서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 밑에 있는 문제인데요.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곱수를 생각하는 거야. 제일 가까운 제곱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루트 4, 9, 16, 25, 36, 49, 64 이런 애들, 걔네들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더하거나 빼서 그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만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5번 루트 126x 126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2, 그러면은 6, 3, 얘는 9, 7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루트 안에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x다. 요런 모양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자연수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지수를 전부 다 짝수로. 왜? 지수를 전부 다 짝수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뭐 필요해요? 3은 이미 2개야. 2랑 7은 1개야. 그렇다는 얘기는 x는 2 하나, 7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가장 작은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14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래서 답은 14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작은 짝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 작은 x의 값.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2 곱하기 7은 무조건 있어야 돼. 왜? 이 7을 쌍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아이니까는. 여기다가 숫자가 더 추가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뭔가에 제곱꼴이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한 개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루트 밖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면 가능한 거 뭐예요? 2 곱하기 7 곱하기 2의 제곱이 두 번째로 작은 거, 2 곱하기 7 곱하기 3의 제곱이 세 번째로 작은 거, 2 곱하기 7 곱하기 4의 제곱이 세 번째로 작은 거, 네 번째로 작은 거, 이런 순서대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만약에 x에 범위를 주어놓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으라 하면은 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을 수 있어야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다음 6번 루트 45 플러스 a가 어떤 수 b 자연수로 나온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뭔가의 제곱꼴이 되면서 제곱이랑 루트랑 지어지면서 밖으로 나와서 b라는 애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덧셈이나 혹은 뺄셈이 나왔을 때 제곱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생각한다고 했으니까는 45보다 높은 수. 왜? 일단 더해야 되니까는 높은 수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제곱수를 찾으면 되겠죠. 뭐 있나요? 얘가 49가 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왜? 49가 되면 7의 제곱이 되고 제곱이랑 루트가 지워지면서 7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A는 뭐가 되면 돼요? 가장 작은 A는 4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돼요? 49, A에 4가 들어갔을 때 49를 만들 수 있으니까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자연수 B는 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할 수 있나요? 다음. 자, 7번. 대소 비교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 자, 처음이니까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루트가 있는 경우랑 루트가 없는 경우 대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 얘기했어요. 어떻게? 둘 다 루트를 씌운 꼴을 만들던지 혹은 둘 다 루트가 없는 꼴을 만들던지. 그치? 자, 첫 번째 1번. 둘 다 루트를 씌워볼까 없애볼까? 1번이니까 두 개 다 해보자. 첫 번째, 둘 다 루트를 벗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제곱한다. 그러면은 루트 8 제곱하면은 8, 3 제곱하면은 9. 그래서 얘가 더 큰 거 맞죠?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 하나 더. 이번에는 루트를 씌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루트 8이라는 애는 루트가 씌워져 있고 3이라는 애 내가 루트를 씌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3이라는 애한테 루트를 씌우는데 제곱을 같이 붙여줘야지. 왜? 제곱이랑 루트는 같이 지워지니까 어차피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루트 8이랑 루트 9의 비교도 얘가 크게 되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빨리 해볼게요. 77에 제곱해봅시다. 49, 얘는 48. 얘가 큰 거. 맞다. 오케이? 자, 얘 제곱해봅시다. 2분의 1 제곱하면은 4분의 1. 루트 6분의 1 제곱하면은 6분의 1. 누가 커요? 요거 틀렸는데? 왜? 분수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죠? 그죠? 4분의 1이 더 크다. 옳지 않은 거 바로 찾았네. 그래도 답 나왔다고 끝내지 마요, 절대. 4번,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자, 4번.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루트 17 비교하려고 그래. 일단은 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절대값 부분, 숫자 부분만 보는 거야. 구호는 일단 생략해놓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라는 애를 제곱하면은 16, 루트 17이라는 애를 제곱하면은 17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꼴이죠. 맞나요? 오케이? 숫자만 제곱을 해본 거야. 왜? 전체 제곱을 해가지고 부호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게 되니까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맞아요? 틀려요? 맞다.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잠깐 떼놓고 생각합시다. 안에 있는 거 제곱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0.05가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가 붙은 꼴. 그치? 0.2 제곱하면요 0.04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가 붙을 걸. 자,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0.05가 커, 0.04가 커, 0.05가 커. 그럼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는 0.04가 커. 이렇게 해서 얘 맞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자, 8번 한번 해볼까요? 자,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이거 앞에서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걸로 연습했어? 문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루트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루트 안에 완전 제곱꼴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제곱이랑 루트가 지우고 a 플러스 1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야? 아니야. a 플러스 1의 부호를 봐야 됐어. 그치? a 플러스 1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그대로 두게 되고 음수였다면 부호를 이렇게 바꿔준다.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숫자에서도 똑같아. 완전 제곱꼴로 묶여 있어야 돼.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완전 제곱꼴로 안 묶여 있는데 얘네를 뺄 수 없어요. 그죠? 왜? 전체가 제곱되어 있어야지. 전체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고 나올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뭘 확인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루트 가로 안에 루트 5-2. 자,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면서 뭐가 나올 거야? 루트 5-2라는 애가 나올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잘 보니까는 루트 5라는 애는 루트 4보다 큰 애, 그리고 루트 9보다는 작은 애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나요?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아. 그러면 얘가 2, 얘가 3이니까 2점 얼마 되는 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2점 얼마에서 2 빼면은 0. 얼마 나오면서 양수가 되겠다. 맞나요? 그러면은 루트 5-2는 부호 바꿀 필요 없네. 그냥 루트 5-2. 오케이? 자, 뒤에 봅시다. 루트 5-3은 이 플러스는 그대로 내려올 거야. 그 다음에 제곱이랑 루트랑 지우면서 루트 5-3이 나올 거야.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루트 5가 위에서 확인했지 2점 얼마 정도 되는 애라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0. 얼마 정도가 나올걸? 그러면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음수면 그냥 두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이 나온 애를 음수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없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음마이너스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 되네요.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돼요? 오케이.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자 9번 한번 같이 볼까? 부등식 줬어요. 루트가 들어간 그지?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래. 요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 자 양쪽을 루트꼴로 만들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푸는 방법. 자 어떻게 풀어요? 전체 변을 제곱한다. 그치?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뀔 거예요. 그죠? 양수인 걸 꼭 확인해야 돼. 왜 음수인 경우 부등호가 바뀔 테니까는. 자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 얼마? 9. 얘 제곱하면요 2n. 얘 제곱하면 부등호 안 바뀌겠지? 1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2를 전부 다 나눠가지고 n의 범위만 구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 2로 나누면 n, 9 2로 나누면은 소수로 쓸까요? 4.5.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얘 2로 나누면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답 구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요런 부등식이 나왔을 때 얘를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요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럼 만족한 애는 뭐예요? 5 가능하고 6 가능하고 7 가능하고 8 가능하네.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얼마? 15, 20, 26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